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주 가자미 마을의 김미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보니까 저도 작년 이맘때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도 역시 작년 이맘때쯤 저희 팀원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온라인 설명회를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 근데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희가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노하우, 팁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는 점 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저희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주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정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청년마을 홍보 영상 시청, 그리고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 발표,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2022년 12개의 마을들이 굉장히 재밌게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한 해를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영상 함께 시청하시고 진행해 볼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생선마을입니다. 남한의 서항이었습니다. 번화영 수린입니다. 고마워 할매입니다. 수린는 마을입니다. 경영 창단상단이었습니다. 오락발전소 라이프데이입니다. 동이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옆에서 들려오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의미로 영상에 나온 주인공들을 이 무대로 모셔볼까 합니다. 특별히 모시고 2023년 청년마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군산의 수릭는 마을, 그리고 경주의 가자미 마을, 그리고 함양의 고마워 할매 순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청년마을들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왔는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군산의 수릭는 마을입니다. 군산의 무대로 청년들과 수제 청주가 함께 익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릭는 마을의 송수민 PM님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군산 수릭는 마을의 총괄 PM 송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수릭는 마을이 어떤 곳인지 로컬 산업 혁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군산에 향토 산업이었던 양조 산업 이제는 잊혀졌는데요. 이거를 재해석해서 로컬 산업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이 과거 양조 산업이 향토 산업이었다는 것은 백화수복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 롯데주류 군산 공장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는 이 백화수복이 과거 군산 원도심에서 크게 성장을 했던 백화양조의 대표 상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 롯데주류나 이런 공장을 통해서 지역의 장인들은 꾸준히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덕에 저희도 이런 100년 동안의 기술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산의 산업구조는 그동안 대기업에 의존해 있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이나 그 GM 대우철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대기업 의존은 이제 한계가 있다, 안 되겠다 해서 현재에는 군산에서 직접 청년들이 로컬 산업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수릭는 마을의 목표인데요.
술하면 군산, 군산하면 술이 떠오르는 술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스키 투어를 하려면은 스코틀랜드의 뭐 스페이사이드에 가고, 뭐 와이너리 투어를 한다고 하면은 저기 뭐 보르도를 가고, 이런 것처럼 술 투어를 한다, 청주 투어를 한다 하면 군산에 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군산 술 브랜딩을 위해서 저희 술마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군산의 추진 방향은 3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술, 읽는, 마을 이렇게 3가지입니다. 어쨌든 술마는 술이라는 컨텐츠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군산에서 마을을 만들고 있죠. 근데 앞서 군산술 브랜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군산과 술은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결점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읽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키워드는 술마의 3개년도 그 추진 목표와 맞닿아 있는데요. 1년 차였던 작년에는 술마에서 여러 가지 술 문화를 경험을 하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2차년도인 올해에는 군산술 브랜딩에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청주 스트릿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는 그런 양조 기술들을 잘 정리를 해서 양조 학교를 통해 청년 양조인들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한 해 술마에서 진행한 추진 과정인데요. 뭔가 보니까 잘 한 것 같아요. 잘 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간략하게 사례들을 짚어드리면서 뒤에 이어지는 장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술마 공용 양조장입니다. 이 양조장 설계를 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힘으로 하기는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장인 있잖아요. 저기 사진에 계신 분이 지역 장인이신데 작은 소규모 브루어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수제로 이루어지는 제국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청주 양조 과정을 다 담기 위해서 저 지역 장인께서 많은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양조장 착공에 들어갔고요. 올해 양조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양조장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군산 원도심에는 이미 많은 선술집들이 있어요. 이 선술집 운영자들과 함께 양조를 진행을 하면서 각 가게에 맞는 제품들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게에 갔을 때 이런 맛에 나는 청주를 마실 수 있고, 저기를 가면은 다른 맛의 하우스 청주를 마실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런 하우스 청주들을 모아서 맥주, 탭하우스 있잖아요. 그런 개념의 또 앵커 스토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술과 군산을 연결하는 브랜딩 영역에 관한 이야기들인데요. 먼저 저희의 작은 귀여운 술맛 포차는 올해 술맛 플래그십 홍보를 맡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 술맛 포차도 DIT로 직접 만든 것이고, 그 안에 담아서 다닌 술과 음식도 저희가 직접 만든 것들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께 군산 술을 알리면서 홍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딩에는 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12명이 참가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8명은 군산에 남아서 술지개미라는 팀을 결성을 해요. 술지개미는 그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찌꺼기는 아니고 되게 잘 쓸 수 있는 찌꺼기거든요. 그래서 이 팀은 취하러 군산이라는 책 출판과 그리고 전시, 공간 이야기와 술 2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는 2명이 여자친구는 그 전시 프로젝트의 디렉터, 그리고 남자친구는 출판 프로젝트의 편집장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올해에는 이런 그 군산술 브랜딩에 임팩트를 주는 청주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술이라는 게 되게 강한 로컬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로컬에만 있을 수는 없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군산술을 글로벌로 가져갈 수 있게끔 글로벌 술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 파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마을을 구성하는 여러 파생 산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양조 문화를 기반으로 한 파생 산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파트너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술집에 갔어요. 거기서 술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함께 나오죠? 술잔이 함께 나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술마에서는 술을 어떤 것에 마시면 좋을까, 어떤 것에 담아서 마시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지역의 목공 장인분과 함께 되게 피톤치드 향이 은은하게 나는 그런 목기 술잔을 만드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술마에서
사용 중인 혹은 사용 예정인 공간들이 12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문 닫힌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청주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잠들어 있는 청주바를 좀 되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미션을 하나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보면은 해외 경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션을 던졌고 그로 인해서 모이게 된 청년들이랑 같이 새로운 가게 브랜딩도 하고 메뉴 개발도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직접 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가게 인수복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2명의 청년이 거기에 사업자를 내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측에 있는 친구는 이제 01년생 홍대 디자인 학생이었는데요. 지금 군산에 와서 굉장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상을 입은 상태인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혹시 1박 2일로 군산에 오셔가지고 청주와 함께 내내 있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그런 투어 코스를 술 빚는 주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술도 빚고 술이랑 어울리는 음식도 갖가지로 먹어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디제잉 파티도 하고 원도심도 구경을 하고 이렇게 로컬과 깊게 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투어 코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는 지역의 주민분들을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함께 장기간 같이 갈 양조 파트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 술 빚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운영 노하우 같은 것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 양조는 저희 몇 명만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마을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양조장을 잘 만들어서 거기서 술을 개발을 해요. 그리고 그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면은 그게 양조 마을이 맞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야생균에서 효모를 채취를 해서 개로 술을 발효시키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똑같이 빵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화장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술에서 성분을 채취해가지고 만든 화장품이 SK2가 있는데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로 뻗어 나갈 수가 있고 또 저희가 굉장히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청주 스테이인데요. 프라이빗한 독채에 청주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를 푼 물에다가 목욕을 하면은 되게 그 발효 성분 때문에 피부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마을을 확장시키고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제나 이런 청주 스트릿 파생산업들이 모여서 올해에는 청주 스트릿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양조 컨텐츠로 군산 거리를 점령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쯤 되면 군산하면 술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술 읽는 마을 인스타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술 읽는 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산 술 읽는 마을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사실 그 군산이라는 도시가 되게 멀게만 느껴졌는데 언젠가부터 군산하면 술이 떠오르고 청주가 떠오르고 그리고 그런 술병을 들고 있는 혹은 술잔을 들고 있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군산의 술 읽는 마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는요. 바로 접니다. 경주의 가자미 마을이고요. 여러분들 경주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희는 경주의 숨겨진 보물 같은 경주 바다를 소개하고 그 안에서 지역 자원들을 가지고 청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가자미 마을로 여러분들을 초대드려 볼게요. 네, 웰컴 투 가자미 빌리지, 가자미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리얼 버라이어티 빌리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착이나 혹은 창업이라는 조금 무거운 주제들을 좀 재밌게 가지고 가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영상들을 촬영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가 가자미 식탁,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가자미 식당이라는 윤식당과 강식당을 그 패러디? 네, 떠올리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소셜 다이닝을 열거나 혹은 식당을 오픈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 키워드는 실험 공동체인데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함께 일하면서 함께 내 꿈을 위해 실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일하는 크루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실험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PD가 되어보세요. 혹은 사장님이 되어보세요. 홍반장이 되어보세요. 와 같은 그런 키워드들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짚어서 볼까요? 네, 우선 저희가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자고 놀고 일하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들은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빈 공간을 내어주시고 그 안에 행정안전부와 경주시에서 함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이제 살기 좋은 혹은 일하기 좋은 공간으로 바꿔냈고요. 그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저희 청년들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목공도 하면서 그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총 7개의 공간이 탄생했어요. 그 공간들은 뭐 숙소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식당 등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저런 개소식도 하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과 모여서 그리고 어떤 날은 저런 레드카펫도 깝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연도 하고 무슨 파티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쓰레기도 주웠네요. 그리고 어떤 날은 저희끼리 소박한 파티도 합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총 67명의 친구들이 간포를 한 해 동안 다녀갔고요. 그리고 그중에 10명의 친구들은 나는 경주에 남아서 경주를 조금 더 탐험해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 아직 경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1636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금도 이 인원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67명의 참가자 친구들은 저희와 함께 5주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2주라는 시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지역에서 실험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1박 2일 동안에 가자미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지역 자원을 그리고 지역을 탐험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자미를 파는 그 홈쇼핑도 운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희가 첫 번째 진행했었던 5주의 가자미 식탁은 요리부, 운영부, 홍보부, 기록부를 통해서 정말로 회사의 부서처럼 모집을 했고 그 친구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 홍보부는 웹툰을 만들거나 지역을 홍보하는 웹진을 만들고 기록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 운영부는 그런 이벤트를 모두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운영 부분을 담당하고 요리부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고요. 이 친구들이 실제로도 정착하게 되면서도 본인들이 했던 일과 연결되는 일로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맛집 지도를 그린 친구들도 있었고 레시피를 만드는 친구들 그리고 쓰레기를 주워서 그 비치코밍이라고 하죠. 이런 아트와 접목시킨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심지어 방탈출 게임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되시나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별을 본다. 그런 별 투어를 만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일 최근인데요. 정말로 지역에 있는 생산물들을 한번 팔아보면 어때? 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가자미 홈쇼핑이 있었고요. 정말 재밌게도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 해녀님과 함께 미역도 팔고 가자미도 팔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달인데요. 저희 마지막에 이제 주민분들과 저희와 함께 하셨던 지자체분들 모두를 모시고 가자미 어워드를 진행했었고요. 이날은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드카펫을 네, 손수 깔고 조명들을 설치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저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네, 오른쪽 사진 좀 부끄럽네요. 네, 그리고 그중에 10명의 친구들은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가장 재밌게 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저희 정착한 친구들 중에 2친구가 앵죽은 못 말려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열면서 경주 정착기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정착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저희 프로그램을 참여해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소식들을 재밌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날은 축제로, 어떤 날은 그런 클래스로, 어떤 날은 모임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도 소개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자체와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모아서 그 안에 있는 실무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그 안에는 청년센터, 문화도시사업단, 문화재단, 그리고 경주시청 등등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청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어떤 걸까? 어떤 걸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가 이렇게 찍었던 단체 사진인데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의 교수님도 계시고 저희 정착 청년도 있고 참여자 청년도 있고 운영진도 있고 청년마을의 멘토도 계시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내년에 청년마을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기업에 있는 부장님도 계셨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청년마을 친구들을 전국에 있는 청년마을 친구들을 간포로 초대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올 한 해 동안의 성과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친구들이 지내고 나니까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 지역에 남아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고민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과 그 정착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지역 주민분들께서 그럼 우리가 1대1로 멘토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근데 그것들이 실행 가능할 수 있게 우리가 너의 멘토가 되어줄게. 그래서 지역 주민 멘토분들이 탄생을 했고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뭔가 고민이 있다 혹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저 사진은 가자미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네, 그리고 올 한 해는 저희가 어떤 걸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난해 했던 것들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다. 네, 저희는 경주 바다를 소개하는 경주 바다 여행사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소셜 다이닝을 진행할 때도 식당을 진행할 때도 결국에는 이것들이 모여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경주 바다와 이런 멋진 지역이 있다는 걸 소개하고 싶어. 그리고 이것들로 하여금 청년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 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촌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경주 바다 여행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주하면 바다가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주에 바다가 있는 줄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 어촌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생애 단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경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고 그 가자미 원정대를 진행하면서 테스트를 했던 거죠. 경주 바다를 알고 있었어? 아니면 가자미 배를 타본 적이 있어? 가자미 요리를 해본 적이 있어? 를 했을 때 다들 처음이에요 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게 정말로 생애에 되게 특별한 경험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경주라는 지역에서 살고 싶은 친구들이 꿈꾸는 여행 컨텐츠와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한번 돌이켜봤더니 저희가 마카모디가 만들어진 스토리가 저희는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모두 모여라라는 뜻을 가지고 마카모디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저희는 내년 한 해 경주 바다를 소개하는 어촌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여행 컨텐츠를 함께 만들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사실 경주 바다 많이 낯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반짝이는 경주 바다 그리고 반짝이는 가자미 마을의 친구들을 만나러 간포로 놀러 오세요. 네,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는요. 함양의 고마워 할매 콩콩 언니를 모셔보려고 합니다. 함양에서 할매들과 함께 청년들이 맛있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콩 언니, 박세원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경남 함양에서 온 고마워 할매 숲속 언니들 콩콩 언니 박세원입니다. 저희는 고마워 할매라는 이름으로 작년 청년마을을 진행을 했고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마워 할매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청년 단체 숲속 언니들이 뭐 하는 데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저희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지역에서 귀농 귀촌을 한 농업인과 소상공인으로 처음에는 진행이 됐었고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면서 지역을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지역에 살면서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마 여성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
청년들이 이 지역을 내려왔을 때 먼저 만나고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했더니 할머니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과 할머니가 이 두 세대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이 고마워 할매라는 컨셉을 찾아냈었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노인 인구는 많아지지만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세대가 친해지기만 한다면 재밌게 이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에서 어떻게 두 세대가 친해질 수 있을까? 할머니는 어쨌든 요리를 잘 하시고 청년들은 요리를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두 세대가 요리를 하면서 친해지는 방법을 배우고 그 속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골 할매와 도시 손녀의 맛있는 이야기라는 컨셉으로 고마워 할매라는 이런 큰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년 차에는 할머니 그리고 청년 어쨌든 두 세대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고, 그리고 특히나 함양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아름다운 고장 함양을 알리고 이 두 세대가 재밌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놀이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풀어보자 해가지고 안녕 할매라는 2주살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는 참여자들을 안녕이라고 부르면서 좀 친근하게 그리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할머니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또 지역의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지역에 계신 다양한 지역 주민분들과 청년들을 만나보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녕 할매는 저희 운영진이 짜여진 프로그램이었다면 한 번 더 2주라는 프로그램은 참여한 청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뭔가 풀어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있다면 한 번 더 2주 동안 청년들이 다양한 클래스를 열기도 하고 엽서북이나 잡지 같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참여했던 청년들이 직접 만들고 표현했던 것들인데요. 스티커도 만들고 엽서북도 만들고요. 이렇게 할머니께 배웠던 레시피를 귀엽게 레시피 툰으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되게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로고와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 드렸고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은 일러스트랑 그림으로 많이 표현도 해주었습니다. 특히 기억 남는 활동이 이 할매 화보 촬영이었는데요. 참여했던 청년들이 본인이 가지고 온 그 힙한 옷들을 할머니께 입혀드리고 참여했던 친구들은 할머니의 예쁜 꽃바지를 입으면서 서로의 옷을 바꿔 입으며 이렇게 재밌는 화보 촬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참여했던 친구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 그리고 중국어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본인의 재능을 이 지역 주민들께 나눠주고 싶다고 하여가지고 원데이 오일 파스텔로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중국 노래 교실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저희는 시장 근처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직접 할머니들의 물건을 우리가 대신 팔아드리자라는 취지에서 직접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라고 소개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가깝게 만나보았습니다. 또 시장을 무대로 어떤 분들이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직접 인터뷰도 하고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찾아보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캐릭터는 직접 참여자들이 그린 캐릭터인데요. 캐릭터로 배추 사장님께서 많은 수익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서 2023년도 달력을 만들었는데 많은 인기를 얻어서 아마 한무랑에 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시장을 기반으로 숙소와 그리고 판매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무랑이라는 식당과 전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시장 근처가 월세가 저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할머니들이 장날에 시장을 보러 오시면서 꼭 저희 사무실에 들러서 친구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커피도 나눠 드시고 그렇게 좋은 시장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할머니랑 저희만 논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민들과 지역 청년들을 만나는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지역에서
청년 단체가 작년에 새로 생겼는데 그 이소라는 청년 네트워크와 같이 하이킹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림공원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좀 진로의 귀농귀촌에 대한 이야기, 뭐 다양한 지역에서의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말쯤에 한무랑이라는 저희가 레스토랑을 오픈을 했는데요. 한무랑은 함량 그리고 한번 먹어보라는 사투리인 한무라 그리고 레스토랑이 합쳐져서 한무랑이라는 이름인데요. 지역에 있는 다양한 특산물을 청년의 시각으로 바꿔보고 그리고 할머니의 레시피를 좀 얹어서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배추를 가지고 전골과 전을 만들었는데요. 되게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이 예약을 할 정도로 다양한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앞으로는 23년도 올해는 시골 할매의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담아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할머니 집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할머니 이야기도 담고 할머니들이 알려주시지 못한 다양한 레시피를 좀 집중적으로 기록해서 이야기 기록집을 한번 내보려고 하고 그런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고마워 할매는 할머니들과 청년들이 재밌고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마을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지 않더라도 지역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것을 느끼고 싶다면 저희 고마워 할매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고마워 할매는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거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과 할매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 너무 따뜻한 게 막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그리고 한무랑이라고 하는 그 할매 레시피로 운영하는 레스토랑도 있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선배 청년마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로컬로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시면 모든 정보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 부탁드려요. 네, 그럼 이제부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023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의 청년마을의 엄마 혹은 큰언니 곽인숙 사무관님을 모시고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 담당하고 있는 곽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드디어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공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서 청년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활력을 띨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2개소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 또한 작년과 같이 매년 2억씩 3년간 지원이 됩니다. 총 6억이 해당되는데요. 다만 매년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 연도에 지원을 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청년 단체나 또는 청년 기업이면 되는데요. 청년 단체가 그럼 뭐냐라고 하면 대표가 청년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참여하는 그 인력들, 이 청년마을 사업을 위해서 참여하는 인력들 50% 이상은 청년이어야만 지원 자격이 되는 거고요. 청년의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서 내가 청년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그 공모사업 그 공고문에 떠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뒤에 부침 서류까지 다 잘 챙기셔서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증은 2023년 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이어야 유효합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한 반드시 붙여야 되는 서류인데요. 이것은 23년 1월 27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이니 이것을 유념하셔서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기한은 청년단체는 해당 시, 군, 구에
2월 3일 금요일 18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고요. 청년단체가 행정안전부로 직접 제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군구에서는 시도로 그리고 시도는 행안부로 최종 2월 8일 수요일 18시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을 보시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은 60점, 그리고 지자체 지원 의지가 30점인데요. 이 안에는 지자체, 순수하게 지자체가 15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15점에 배점이 돼 있고요. 지역 자원을 어떻게 잘 연결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10점 배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게는 가점 3점을, 그리고 관심 지역에는 가점 1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참고로 공모 계획 안에 붙여 있으니 잘 보시고 기준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요, 먼저 서류 심사는 2월 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3배수 이내 정도로 1차 합격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2022년도에는 34팀을 1차 합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심사에서 뽑힌 팀 전원을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서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확보하고 있는지,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원만한지, 잘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해당 지자체는 과연 정말 협력의 의지가 있는지 그 현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 심사인데 3월 말쯤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PT로 10분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이 질의응답 한 15분 정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1차 그 서류에 합격되신 모든 분들이 발표 심사까지 가시게 됩니다.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공모계획에 붙어있는 참고 서식을 잘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청년마을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가능하면 4명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 전담 인력은 반드시 꼭 필수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과연 잘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잘 어필하는 그런 계획서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2억 중에 사업비는 60% 이상을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인건비는 30% 이하, 그리고 운영비는 10% 이하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제 강조, 중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자원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여기서의 자원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자연 자원일 수도 있고, 문화 자원일 수도 있고, 농산품일 수도 있고, 특산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청년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재해석이 잘 되어야만 그 지역에만 꼭 맞는 유일무이한 그 독창적인 컨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하고 공감대가 없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걸림돌이 어마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선배 청년 마을들이 왜 그렇게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과 그렇게 협력하려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선행해서 된다면 미리미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기관들과 논의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거친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청년마을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네. 우리가 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네. 사이죠? 그럼요. 네. 어떠세요?
작년 그때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 장난 아니었죠. 그쵸. 저희 재수해서 이걸 두 그러게요. 번이나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장난 아니죠. 네.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았던 기억이 막 납니다. 정말 사사로운 그렇죠. 것까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네네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뭐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이 딱 보시기에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는데, 나 이거 진짜 궁금했었어. 나도. 그런 것들은 이게 콕 집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와, 와우. 어떤 걸까요?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한번 이거 타 부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뭐 그거는 뭐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겠죠. 만약에 1차에 선정이 됐다. 그런 팀이 너무 컨셉이 좋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되냐, 즉 인력 구조가 그렇게 되냐라고 하는 걸 저희가 물어보겠죠. 그리고 동일한 장소인지 또 아닌지도 또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하는 건 오히려 타부차 사업을 하는데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럼 오히려 저희는 환영. 다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거가 조건이 안 된다는 아닙니다. 네. 이어서 마을의 개념이 하나의 도시에서 전체 마을을 포괄해도 되는지 아니면 도시 중에 한두 개 마을을 선택해야 하는지 대상지에 대한 설명. 이것도 맞아요. 질문이 되게 많은데 청년마을 사업은 읍면동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마을이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생활 권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주에 지금 대표님이 간포에 계시는데 경주 전체를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청년 센터처럼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사실은 들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사업으로 구성하시는 거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그 사업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되게 많았던 문제여서 네. 네, 이어서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가 청년이 아닌 법인이 대표가 청년인 단체와 컨소시엄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건 뭐 컨소시엄은 관계는 없으신데 컨소시엄도 모든 컨소시엄 단체들은 다 청년 단체여야 해요. 그건 지켜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2021년까지는 청년 단체라고는 하지만 대표가 청년이 아니어도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청년의 주도성을 충분히 발휘 못하는 케이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는 청년 단체일 경우에 청년 대표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필수 조건으로 이렇게 제도를 좀 개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소시엄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반드시 청년 단체 그 대표가 청년이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지금 올해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내년에 써야겠다라는 팀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매년 공모 사업인가요? 라는 질문이 이렇게 몇 군데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올해 끝나면 어떡하지? 내년에도 있을 거예요. 이제 물론 확정적으로 12개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매년 단년도로 쉽게 말하면 매년 이렇게 평가를 저희가 받습니다. 잘했다면 똑같이 12개를 주고 덜어는 더 많은 규모의 예산을 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년 기재부와 그리고 국회에 저희도 또 평가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청년마을 사업비는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있습니다. 다만 12개라고 하는 거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지자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지자체별 그런 담당 부서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뭔가 평가 기준이 있을까요? 지자체에 대한. 맞아요. 그 공고문에 보시면 지자체 지원해지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 서식 자체에 그거는 이제 청년단체에서 작성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거기에 공간과 그리고 예산으로 크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내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지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청년단체에서 행안부에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돈 주세요. 뭐 아니면은 뭐 공간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잘 쓰셔야 해요.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자체에 잘 어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공간들이 조금 부족한데 도와주신다면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고, 그리고 한 번 안 된다면 두 번 찾아가고 또 세 번 찾아가서 그렇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또 이 사업의 또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무리하게 행정안전부가 하라 그랬으니 해주세요 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좋은 방법은 사실은 아닙니다. 대표님 혹시 어떻게 네. 하셨는지 팁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도 사실 그때 딱 그 담당 지자체 팀장님이 바뀐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분이어서 저희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도 사업서를 가지고 가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정말 다행히도 청년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팀장님이셔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사실 저희는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근데 맞아요, 그러기까지는 해나가면서도 계속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가 보셔서 만나보시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서 그 김민아 대표님도 또 그 군산이나 함양 또 다른 그 청년 마을들도 이런 관계가 확장되는 것을 또 성장의 하나의 그 단계로 또 거치게 되거든요. 이것은 또 엄청난 자본이기도 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런 관계 자본들을 잘 그 만들 수 있는 거가 또 청년 마을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네.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공간에 대한 질문들이 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공간이 없으면 힘들까요? 라는 부분들, 그리고 공간이 그러면 계약서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아, 좋아요. 자, 공간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라는 말은 공간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대표님 어떡할까요? 기본적으로 자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무실? 그죠? 일도 해야 되고, 그럼요. 행사도 그리고, 해야 되고. 그럼요. 네. 그래서 공간이 없는 거는 전장에 나가는데 무기 없이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탈락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마을에서 그렇죠. 공간을 구하고 좋습니다. 지자체를 좋습니다. 찾아가서 비행 공간이 있는지 물어보고, 네, 그렇게 네. 지금부터 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팀원들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네. 현재 기업 내에 채용돼 있는 직원이 운영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청년 단체라고 하는 거나 청년 기업은 형식적으로 외부에 표현될 때는 협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회적 기업, 또 그냥 진짜 일반 기업,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외부에 표현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직원들로 그 운영진을 꾸리는 거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팀워크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도 실제로 저희 원래 팀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청년단체가 어떠한 형태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개인 사업자여도 가능한가요? 개인 사업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 자체는 뭐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런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려야 조금 그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청년마을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리
그 세금 계산서를 끊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 형식을 갖추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그 행위 자체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참 그리고 하나 아까 질문 중에 그 공간과 관련돼서 그러면은 계약서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던 질문 하나 네네네.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금방 떠올라서 공식적인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가계약이라도 왜냐하면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덜컥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업이 된다면 이 공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가계약은 반드시 있어야지만 저희가 그걸 유효하게 그 점수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단체의 주소지가 혹은 내 거주지가 지역이어야 하나요? 그 대상지여야 하나요? 이 질문도 꽤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조건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주 대표님이 지금 간포에서 하고 있지만 이걸 시작하기 전에는 세종에 있었어요. 사업자 등록지가. 그래도 관계는 없으세요. 그거가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다만 불리하겠죠. 실제로 살고 있지도 않은데 그 지역에서 뭔가 하겠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반기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 친구는 그럼 혹시 넣었다가 안 되면 나는 그냥 가야지 라고 하는 청년으로 저희가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사업을 선정하는 대부분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가 저희 사업의 좀 취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지자체 담당 부서는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과에 찾아가서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하하하. 이거 네. 전화 되게 많이 와요. 그런데 저희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마을 사업은 특정돼 있는 법정 사무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식당을 차릴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 식당 사업은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항시 있는 행정 업무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꼭 지정이 돼 있죠. 그런데 청년마을 사업은 그런 법정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청년마을 사업은 내 거예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청년자가 붙어 있는 그 언저리에 어디에 있는 곳으로 찾아서 직접 가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청년마을 사업 담당 부서가 어딘지는 지금 현재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청년마을 사업 공모 그 관련한 공문을 저희가 그 지자체에 보내면서 그 공고문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때 담당 부서를 반드시 명시를 해라 라고 이렇게 그 빨간 표시로 두껍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자기가 올릴 때 그 부서와 담당자와 그리고 연락처를 해서 같이 올리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시고 해당 그 논의 과정을 그 분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데요. 네네. 나이. 아까 설명했는데. 네. 나이는 지금 원래 청년기본법에는 34세까지예요. 그런데 각각의 지자체별로 청년들의 연령이 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를 찾아보시고 거기 그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나이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에는 청년 조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럴 때는 그 해당 광역도나 광역시에 있는 조례를 하시면 되고요. 그조차도 없다. 우리는 도대체 청년에 관심이 없다. 그럴 때는 청년기본법을 준하여서 그 청년의 기준을 보시면 되고요. 다만 기준 일자가 2023년 1월 1일 기준이라는 거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내가 가진 땅이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을 지어도 되냐? 사업비로.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2억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을 지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인건비 있고
운영비 있고 집 지을 수 있나요? 이 돈으로? 집을 네. 집도 내가 지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나무 네, 잘라가면서. 그렇죠. 네. 아, 네. 그 청년마을 사업은 마을을 조성한다고 하여 집을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유휴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거라서 신축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산적으로도 그 금액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금액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사업비 주로 뭐로 쓰셨어요? 뭐 대표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프로그램? 네, 그렇죠. 프로그램. 네, 그렇죠. 네. 프로그램. 네, 저희는 하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다만 그 본인의 그 공간 내에 뭐 임시 시설들 이런 거를 뭐 할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또 본인이 투자해서 내가 지어서 제공하겠다 청년들에게 이건 아주 그 훌륭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점. 그러면 내 개인의 공간을 그 청년마을에 사용하는 공간으로 내놓을 수 있다. 그렇지. 그건 훌륭한 일입니다. 네, 가점입니다. 비공식 가점. 아, 공간이 없어요, 저는.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볼까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두려운 분들 있으세요. 보면 대표님도 그렇고 12개 청년마을들 보면 와 다들 넘사벽 나는 지원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나 초기 단계인데 그리고 뭐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 한 번에 안 됩니다. 뭐 한 번 재수하셨죠 대표님도. 네. 뭐 그럼요. 뭐 넘사벽도 재수하는 판에 지금부터 한번 써보세요. 공모계획을 써보는 것도 그 공부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거도 또 보기도 하고 그리고 로컬로 거기에도 있고 개별 청년마을 홈페이지에도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고 공모계획서를 이제 써보기도 하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도 나눠보면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시면 언젠간 되지 않을까. 청년마을은 계속됩니다. 그러니 뭐 재수, 삼수 뭐 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인건비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최소 4명으로 팀을 운영해야 한다면 월급제여야 하는지 프리랜서여도 되는지 뭐 그런 질문들이 있네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그 정식 채용을 그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프로젝트는 예외적으로 프리랜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원을 다 프리랜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채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권장입니다. 4명 이상을 권장인 거지 반드시 4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건 또 아닙니다. 네. 현재 같은 지역 내에 청년마을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읍면 단위가 다르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지원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유번호증도 되나요? 에이,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 하지 마, 이제. 사업자 등록증. 안 돼. 그럼. 네. 사업자 등록증. 제가 알고 보면 되게 고지식한 공무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사업자 등록증. 오케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원자 본인의 집 공간도 집도 공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아까 답변해 주셨던 거. 네, 그렇죠. 관계없습니다. 개인의 공간을 그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가점이 된다. 가점이 된다. 네. 왜냐하면 그 공간은 안전하게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공간을 쓰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표님도 해보셔서 알지만 처음에는 주시겠다고 했다가 실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어이구 50만 원으로 안 돼요. 100만 원 주세요. 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긴 하는데 다행히 본인이 갖고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다. 근데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활력을 좀 불어넣고 친구들을 좀 이렇게 초대해서 좋은 자원들을 좀 보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뭐 대환영입니다. 네. 그러면 제 공간에도 임대료를 쓸 수 있나요?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잘못 해석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실컷 좋은 일 해놓고 쟤는 국가에서 돈 받아서 자기 장소에 임대료 챙겼다 이렇게 욕먹습니다. 그런 일을 왜 하세요? 실컷 이 어려운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는 국고보조금 빼먹었다라고 하는 정말 극단적인 그 상황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런 평판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놓겠다라면 화끈하게 내놓으시고요. 그런 거 싫다 그러면은 공간 안 쓰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지역의 다른 기관 사업이 사용하는 공간에 청년마을 사업이 같이 들어가서 그 공간을 함께 쉐어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세요. 다른 지역에? 아니요. 같은 지역 네, 내에? 그렇죠. 예를 들어 도시재생 사업에 조성해 놓은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를 청년마을 사업의 공간으로 사용해도 되냐? 그거 뭐 관계 없으세요. 다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에요. 똑같은 공간에 도시재생에서도 그 위탁사업 받은 사업비로 그 공간에 무언가 운영비를 지출을 하고 저희 그 청년마을 사업비로도 또 무슨 그 운영비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정당하게 만약에 사용료를 내거나 임차료를 내거나 이 정도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간이라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중복 지원된다고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명확하게 본인들이 정리해서 그걸 임차비로 낼 거냐 아니면 무료로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잘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시군구에서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자체 검토 없이 행안부로 제출을 하는지 아니면 시군구에서도 이렇게 검토를 거쳐서 올라오는지. 그렇지. 중요하지. 네, 중요하죠. 청년단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단체장 입맛에 맞는 친구들만 쏙쏙 골라서 이렇게 쏙 보내놓으면 우린 뭔가요?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그 해당 그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또 아니면 그 안내를 할 때 절대 거르지 말고 무조건 다 보내라. 거르는 건 우리의 몫이다. 그러니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그 제출 서류는 무조건 다 보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떤 그 서류든 그 빠뜨리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지자체 예산 책정이 어쨌거나 끝난 상태여서 예산 지원은 지자체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공간 지원만 가능하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뭐 채점에 불이익이 있을지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지 않고 공간만 주면? 네. 불이익이 아니고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공간 점수와 그 예산 점수가 따로 이렇게 그 배점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게 안 주면 점수가 안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불이익이라기보다 불이익이죠. 뭐 일종의. 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으세요. 지금 청년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꼭지로 꼭 선정돼 있지는 않지만 청년과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거는 지역에 있는 청년 기업에 만약에 취직이 되는 그 새로 채용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청년 마을에는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적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잘 연계할 수 있는 거를 고민만 한다면 꼭 청년마을 사업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거기다가 적으실 수 있다라는 거는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있네요. 네. 회계 전담 인력을 제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더니 자격증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자격증은 없습니다. 다만 회계 전담을 다른 거 하지 않고 회계만 그 할 수 있는 직원을 꼭 그 지정하셔라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조금 다른 기준인데 MBTI가 I로 시작해서 J로 끝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물어보세요. 최악은 E로 시작해서 P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저희 회계인데요? 절단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한 2년간 해본 결과, 최악이 뭐다? P. 최선은 뭐다? I, J. 아유, 제일 어려운 조건이네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MBTI 물어보시고 해결 정답인력을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정말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회계. 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 회계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죽어납니다. 그거 아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 이 네. 사업이 대강대강 하는 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되게 중요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작업을 아주 정직하게 저희가 해내는 우리 어떤 청년들, 훌륭한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사업관리 시스템 이나라 사용하냐고. 아이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조금 사업 아니에요. 일반 용역 사업이고, 다만 저희가 전문 회계법인에 그 회계사님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기준으로 현재 매월 이렇게 그 회계는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참, 네. 네, 네, 너무 네. 어려운 문제라. 그리고, 네. 음. 기발한데요. 약간 기발. 예산, 지자체 예산 금액별로 점수가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은 10점, 100만 원은 5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금액 단위로 배점이 따로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건수를 보고 그리고서는 판단을 하는데요.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공간을 좀 내어주겠다, 또 내지는 예산을 좀 주겠다라고 하는 것만 있다면 저희가 조금 후하게 보는 편이고요. 다만 그 현지 실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짜 현장에 가보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뻥인지 아닌지. 그들의 눈빛만 보면 아, 진정성이 있구나. 제가 2년 했잖아요. 3년 차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관상학적으로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하며 그들의 눈동자와 그리고 그 미세하게 떨리는 이 얼굴 안면 근육들을 보면 아, 저게 진정성이 있구나. 급조됐구나. 저분은 청년마을 사업에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주민이 앉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저 현지 실사 갑니다. 네. MBTI와 관상. 청년마을에 네. 그 선별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라는 거 새로운 기준입니다. 네. 그 지자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저희 주무관님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때는 추경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 결제를 받아서 들고 그날 현장 실사에서 물어보면 이거 들고 나가서 도장 보여드릴 거예요. 이러고 소리쳤거든요. 같이. 좋아. 그런 자세?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훌륭한 팁이에요. 네. 그렇게 옆에서 맞습니다. 제가 뛰어나가겠습니다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네. 이 적극적인 자세는 저희가 함부로 보여줄 수 있는 자세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진심으로 그게 뭐 설정된 거라 하더라도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은 어찌됐건 그 결과물은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해당 지자체 장에게 그렇게 결제를 맡아온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과정이 지난합니다, 사실은.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담당 부서와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제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종이 한 장인 것 같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협력기지는 그럴 경우에는 만점 이렇게 봅니다. 좋은 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현장 실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관상일까요? 네, 뭐 관상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실제 계획서에 있는 공간들을 꼼꼼하게 다 장소를 다 둘러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숙소면 당장 잠을 잘 수 있는 건지, 또 내지는 당장 잠을 잘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리모델링이 단시간에 걸쳐서 저희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거를 반드시 쓸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지켜보게 되거든요. 뭐 대표님도 그때 어떠셨어요? 그 저희 현장 실사 갔을 때 제가 갔던 거로 기억을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예. 그 공간들을 일단 다 되게 세심하게 보셨었고, 그리고 주민분들하고 저희와의 관계,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실 저 얼마나 친한지, 혹은 얼마나 소통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 의지도 사실상 저희도 부시장님이 나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근데 뭔가 그 안에서도 이미 얘기가 많이 진행됐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뭐 이제 지금 김이나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시장님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또 와전이 돼서 모든 지자체들이 부시장님이 나와야 된답니다. 이렇게 하는데 부시장님이 목석처럼 나와 계시면 그거는 역효과가 납니다. 부시장님이 청년마을에 치읓자도 모르시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덜어는 있으세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안오니만 못했다라는 결과들을 또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부시장님 오셔야 됩니다. 안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짜 응원군이었을 때 부시장님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말리세요. 오지 마시라고 근처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4대 보험이 들어가야 되냐고 청년마을 수행 조직일 때. 네. 그거는 뭐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4대 보험 다 네. 드시잖아요. 네. 싹 다. 4대 보험 드셔야 돼요. 네. 이 사업자 등록증 종류가 있나요? 이게 사업자 등록증에 종류가 있나요? 저는 잘 몰라서. 네.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그럼 관계 제한이 없으세요. 없죠. 네네. 네. 사업자 등록증은 뭐 무엇이든 네. 관계 없으세요. 근데 그때 저희도 사실 쓰면서 막 그랬거든요. 주식회사면 감점 있는 거 아니야? 막 아,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협동조합이면 사회적 기업이 더 좋지 않을까?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런. 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또 기억이 난다. 한간에 떠도는 말도 안 되는 청년마을에 그 소문이 있어요. 뭐죠? 뭐 지금 같은 거. 뭐 주식회사는 불리한가? 협동조합은 유리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리한 게 어딨어요. 그런 건 없어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내용이 정말 독창적이어야 돼. 유일무이하게 그 지역에서만 반드시 있겠구나. 내지는 이 이야기는 지역에서 아까 얘기했던 할머니와 또 그 손녀의 맛있는 이야기 이런 것처럼 많은 고민들 끝에 우리가 어떤 컨셉을 잘 잡아야 될까, 그리고 그 컨셉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장 단계를 거쳐서 지역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그리고 또 더불어 청년들이 그 지역에 한번 살아보게끔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뭐 사회적 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또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됐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서류 쓰면서 또 하나의 그게 있었죠. 여기다가 자부담을 안 쓰면 내 의지가 맞아요, 안 보이는 거 맞아요. 아니야? 근데 나는 여기다 200만 원을 쓰느니 안 쓰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막상 서류를 펴서 보면 되게 고민돼요, 그 부분이. 되게 좋은 질문. 그것도 저 전화 많이 와요. 자부담 안 쓰면 불리해요? 라고 하는데 전혀. 자부담을 많이 쓰는 거가 유리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부담을 해놓은 거는 더러 우리가 그렇게 실질적인 현물이 됐든 또 아니면은 현금이 됐든 그런 거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써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서 해놓은 거지 그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그 경기도 안 좋은데 자부담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되게 고민됐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3년차 사업으로 바뀐 이후에 사실 그 중간에 평가하는 기준이 있냐, 이제 내년 넘어갈 때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끊긴 데가 있다면 왜 어떤 이유인지. 중요한 질문, 뭐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평가는 저희가 이 평가를 해놓은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취지와 완전 그 반하게 하는 그 단체들을 저희가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사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서와 맞게 그 과정들을 잘 거쳤다면 뭐 부담 없이 그 다음 연도를 그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작년에 처음 단연도로 지원됐던 12개 팀은 내년도 23년도에 다 지원을 지금 받게 결과가 나왔고요. 대표님 그 어떠셨어요? 평가 받으셨잖아요, 최근에? 아, 네, 받았죠. 네, 떨리셨나요? 그런 발표는 항상 떨리는데, 근데 그 되게 다행인 거는 그때 그 분위기들이 뭔가를 되게 깎아내리려고 이런 평가가 아니라 응원해주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를 더 고민하게 하는 그런 자리의 평가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제 앞이라고 그렇게 또 아닙니다, 미화시켜서 아닙니다.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시는 거죠? 아니에요. 네. 분위기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진짜로 네. 저희가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그 자리를 평가라고 하는 타이틀로 하긴 했지만 그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저희가 당부한 거는 그거였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이제 청년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혼자 개인 사업을 잘 끌어나가는 거가 아니라 지역 사회 또 그리고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시켜서 같이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잘 해낸 그들을 잘 응원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좋은 조언들을 좀 해주는 그런 자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그 심사위원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심사위원들조차도 같이 청년마을을 해봤던 그 전에 21년도 선배 청년마을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뭐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어찌 보면 다시 힘을 받아서 올해 23년도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받는 자리로 저희가 좀 활용을 한 바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망나니가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사업비는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망나니. 네. 네. 그 망나니가 저희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쨌거나 지역살이를 대부분 하다 보니까 사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사업체 소재지에 숙박할 공간이 없을 경우에 타 읍면동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이 가능하냐. 여관, 펜션, 호텔, 휴양림. 네. 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최적은 사실 그 생활권, 도보권 내에 10분에서 15분 내에 모든 그 청년마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게 최적입니다. 다만 다수의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그 프로그램에 그 지역을 탐색하는 청년들이 한 20명씩 만약에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 그 자그마한 동네에 2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있지는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옆 동네 차를 타고 뭐 10분, 뭐 15분 내에 있는 데에 뭐 펜션이 있거나 또 내지는 뭐 그 낡은 뭐 여관이 있는데 그걸 통으로 빌려서 저희가 활용을 하겠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무가능합니다. 네. 아마 아까 저희가 사례 발표 드릴 때 한번 보셨겠지만 공간이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숙소 공간과 오피스 공간을 기본으로 다들 하고 있죠, 운영을. 그래서 숙박업소는 너무 인원이 많아서 불가피한 경우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청년 마을들은 숙박 같은 경우는 빈집을 활용하거나 또 내지는 뭐 아까 고마워 할매 같은 경우는 다행히 군에서 뭔가 그 시장 내에 있었던 그 장소를 그 숙박 공간으로 이렇게 그 리모델링하고 저희 사업비도 넣어서 조금 리모델링해서 쓴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단독주택 여러 채를 빌려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아예 휴양림 자체를 빌려서 거기에서 또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 숙박과 관련된 거는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 가장 최적은 그 생활권 내에 있는 그 숙박 시설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네. 혹시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운영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청년마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네. 정말로 4명 혹은 3명 뭐 이렇게 5명 이렇게 팀원이 된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전담으로 일을 해요, 사실. 네, 할 일들이 많습니다. 네, 회계만이 아니라 뭐 디자인도 하고, 그럼요. 홍보도 하고, 운영도 하고. 네. 비슷한 질문들인 것 같아요. 숙박이 안 되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아까도 혹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그죠? 있었죠? 네네, 비슷한 네. 질문들이 계속. 숙박이 안 되면 어떻게 올라오고 있어요. 할까요? 그럼 잠을 안 자면 되겠죠? 잠을 안 자고 텐트를 칠까요? 어디서 지시지? 그래서 설명을 네. 드리는데 숙박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지역을 탐색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안 자고 뭐 일일 뭐 출퇴근을 이렇게 하는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하시잖아요. 그럼 지역하고 같이 탐색을 하거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는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을 환대하지 않아요. 같이 살아도 외지 것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진짜 많으시잖아요. 10년을 살아도 거기서 태어나지 않으면 외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 청년마을 사업은 실패가 된다.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뒷집 할아버지가 간포에서 40년 사셨는데 아직도 본인은 바깥에서 온 사람이에요? 네, 간포 40년? 사람이 아니다. 40년 살았는데? 안 된답니다. 도심이면 지원이 불가하거나 불리한가요? 도심? 도심. 도심. 또 내지는 인구 감소 지역, 관심 지역이 아니면 불리하나요? 불리하죠. 왜냐하면 가점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도심일 때 불리한가요? 아니면 유리한가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청년마을 사업 중에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데가 있어요. 경주가 사실 뭐 관심 지역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니었고 부산 뭐 이런 데들이 주로 뭐 거제 또 내지 군산 이런 데는 사실 인구 감소 지역도 아니고 도심이에요. 원도심이긴 하지만 그래서 꼭 기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심에서도 청년들과 지역사회가 진짜 한마음이 돼서 지역의 변화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라면 저희는 충분히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고 시간이 벌써 네, 아쉽네요. 이거 청년마을 사업 준비하는 단체가 혹시 추후에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역할을 중복으로 담당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청년마을 사업하는 사람과 그 도시재생관리협동조합의 사람이 거의 중복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력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는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거고, 도시재생 사업과 청년마을 사업지가 딱 중복되는데 그 사업이 서로 시너지만 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청년마을에는 소프트웨어 예산만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청년 쉐어하우스를 만약에 짓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좋은 공간들이 있어서 청년들이 계속 남을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거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렇게 도시재생이 그런 청년들에게 잘 제공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청년마을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만약에 중복으로 나간다거나, 똑같은 담당자인데 여기에서 청년마을 사업에서도 한 200~300이 나가고,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똑같은 사람에게 200~300이 나간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서류를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4대 보험을 들으라고 한 거는 다른 4대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대부분 4대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도 어렵겠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니
사업지가 중복돼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이 시너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희에게 잘 설명해 주신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네, 아쉽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로 Q&A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앞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어디로 알면서 그 공모 그 계획서에 보시면 제 그 전화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곽인숙, 문석경 이렇게 그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 그 해당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센터 오픈하신 거죠? 일을 못합니다. 뭐 한 2월 3일까지는 저희가 낮에는 계속 전화를 받아야 되고 밤에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채팅방 보니까 정말로 올 한 해도 정말 멋진 동료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가득가득 됩니다. 네, 저희 운명공동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운명공동체를 기다리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